던져보라고 떨리니까 되게 막 뛰는데 옆에서 물어봐. 야 너 왜 뛰어? 아, 나도 몰라. 앞에서 뛰니까 뛰어. 대참사가 사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진행하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으나 사연이 많아서요. 그래서 혜진 씨가 직접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 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얼굴만 너무 정갈하게 나와서 네, 혜진 씨의 브이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요. 저는 뭐 만든다고 계속 학교 갔다가 업체 갔다가 이번에 원래 한국사가 중급만 치면 됐었는데 그게 심화랑 기본으로 나눠져서 나는 3급을 따야 되는데 1, 2, 3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 4, 5, 6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돼요, 이번에. 그냥 인강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유튜브에 최태성의 아, 맞아요. 중국어 잘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인강을 듣는 게 나은 것 같아. 고급 정도요. 솔직히 뭐 하는데 만약에 취업할 때 30만 원 쓴다고 치면은 그거 취업할 때는 큰 돈이 아니니까 할 때 똑바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한국사를 따는데 인강을 아예 30만 원씩 결제해가지고 한 번에 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물론 취업 준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사실 선택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역사와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한 번에 고급을 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투자만큼 결과를 얻어내야겠죠?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대로 뼈 아프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저는 투자에 한 표를 던지긴 해요. 근데 투자만큼 좀 더 절박하게 딱 그 기간 동안에 그것만 해야겠죠. 대충은 많이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좀 어느 정도 선을 지나면 그게 약간 과유불급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그렇게 많이 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자격증을 딴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뭔가 완성이 덜 됐으니까 이거 하나 더 따고 지원할 거야. 이거 하나 더 따고 지원할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자격증을 엄청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회계사나 노무사나 엄청나게 변호사나 그런 자격증이 아닌 이상 사실 그 기타 자격증은 회사 입장에서 약간 귀걸이나 액세서리 같은 느낌을 지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좀 더 직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 핫불에 가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 자격증을 따면서 회사 지원을 하는 그런 모드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회사 가서도 자격증 따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학교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뒤틀렸단 말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상반기에는 수도권 병원들, 하반기 때 이제 지방들, 그리고 이번에 연초에 원래 상반기에 나와야 될 병원들이 안 나왔어. 근데 이제 갑자기 대구도 원래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같이 겹쳐서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적 좋은 애들이 원래 수도권에 넣고 붙은 다음에는 대구 거를 안 넣어야 되는데 수도권에 올라올 애들까지 다 이제 대구권에 지원을 한꺼번에 해버렸고 대구의 대학병원들이 이제 경대병원 빼고는 아마 3개 정도가 크게 있거든. 거기들이 면접 날짜를 다 똑같이 해가지고 여러 개 중복 지원도 못하게 되고. 나도 뭔가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사실 한국사 시험도 5년 뒤에 갱신되니까 아예 지금 미리 따놓는 게 낫겠지 이 생각으로만 그냥 하는 거지. 너무 많은 걸 하니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진짜 막연하다 해야 되나? 매년 줄어든 그대로라도 그런가요?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가 더 유난히 그런가요? 사실 코로나는 핑계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들이 갈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돈 쓰는 일이잖아요. 돈을 버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돈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뽑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취업 시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좀 많이 된 편인가요? 상반기는 좀 그런 게 좀 심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모기업은 인턴 채용을 하겠다고 실제로 공식적인 리플렛에 뿌려놓고 그냥 은근슬쩍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모아놓고 발표를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 좀 심했어요. 상반기.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하던 그 시즌대로 그렇게 네, 지금 오늘 벌써 주요 기업들 한 3개 정도가
사기업 기준 뜨긴 떴고요. 예년에 비해서 규모는 훨씬 줄어든다 라고는 했죠 사실. 대참사 구독해 주실 거죠? 결국은 저 VCR 그냥 별로 그거에서 뭐 해먹고 살지였는데 네, 결국은 그거였는데 네, 뭐 해먹고 살지였는데 사실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는 일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요즘 같을 때는 사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힘들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럴 때서 그냥 자기의 소리에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사실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워낙 각박하니까 내가 내 안의 소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바깥에서 하는 대로 회사나 직무나 주변에 살아는 대로 면접 관련돼서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면접을 가면 떨리니까 약간 그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 게 두 가지.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사전 대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본은 한 1분 자기소개는 한 400자, 나머지는 한 300자 정도로 모의 질문과 모의 답변을 미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떨리시면 살짝 텀을 두고 답변을 천천히 하세요. 잠깐만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와요.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죄송한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 면접 오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 중에 이것과 유사하게 할 만한 답변이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잘 하라고 해요. 하겠죠? 설마? 네, 근데 하지 마세요. 안 하겠죠? 그럼 답변 재미있는 건 그렇게 우리가 이게 맞을까라고 했던 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접 막바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묻지 않는 상황에서 저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그게 면접관한테 심금을 울려야겠죠. 네, 굳이 쓸데없이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구질구질한 마음에 그냥 지푸라기 잡듯이 하는 거면 사실 그거는 뭐 안 하니만 못하고 진짜 내가 준비를 했던 핵심적인 컨텐츠인데 답변 약간 면접의 분위기상 하지 못했다. 그럼 그거는 해도 되겠죠. 직군마다 혹은 회사마다 다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 면접이라는 포맷을 관통하는 그런 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당연하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줬던 이 친구의 특성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 AI 면접이라는 것도 있죠. AI 면접을 거쳐서 실제 이제 사람 대 사람이 한 면접까지 일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사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의 속성을 회사에 맞춰서 직무에 맞춰서 좀 꾸며내는데 꾸며내는 건 어차피 티가 다 나요. 어차피 여러 군데를 붙더라도 갈 수 있는 곳 한 곳밖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간 친구들을 보면 자기 약간 전공이나 자기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거랑 맞는 회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근데 그 솔직하게 하긴 하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나 회사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대전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쭤보면은 취업 정보 관련해서 네. 저는 옛날에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이런 걸 찾아봤었거든요. 혹시 그런 데 말고도 좀 취업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는 곳이 저는 항상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들은 안 아실 거예요. 자수돌닷컴 항상 보거든요. 자수돌닷컴을 들어가서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다 올라오진 않는데 저는 이제 자소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캐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올라온 것 중에 이거 오늘 방송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캐치업을 하고 달력처럼 돼 있어가지고 기업 시작과 끝이 딱 직관적으로 보여서 저는 자소돌닷컴을 주로 보게 돼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왜냐면 특수직무나 특수직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딱 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의료 쪽이나 거기에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직종을 준비하는 사람들 뭐가 도움이 좋을까요? 보니까 그 직종을 준비하는 분들끼리는 카페가 있던데요. 항상 직군별로 카페가 있어서 제가 지인들도 보고 그 보면은 그 직군 카페에서 주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알고 있는 데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네. 취준생들이 알면 좋은 그냥 소소한 꿀팁 같은 거 네. 있을까요? 뭐 지금 여기 뭐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렴풋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뭐 졸업해서 취업한다고 인생 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잊고 사는 게 있는데 되게 행복을 되게 잊고 사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고 내가 뭘 해야지 기쁠까 이거 되게 잊고 사시는데 내가 언제 뭘 했을 때 행복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좀 쫓아가다 보면 나와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연봉의 고저를 떠나서 물론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하겠죠. 근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만큼 또 스트레스를 줘요. 사실 회사라는 곳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